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업계에서 밥 벌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방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계속 미래에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내적으로 너무 시끌시끌하니까 그런 일들을 좀 제대로 좀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서 컨텐츠를 남겨봐야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좀 저의 생각도 좀 정리를 하면서 또 기록도 할 겸 해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재미있는 컨텐츠는 아니겠지만은 뭐 어떤 분이든 보신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여기 이제 위로는 북한, 옆으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이제 약간 현재로서는 약간 섬 같은 위치에 살고 있죠 우리가.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는 그러한데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적인 위치가 어떠한가,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적 위치를 누리고 있느냐를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경제적 랭킹 자체가 최근에 발표된 이제 GDP 랭킹이 있어요. 얘는 GDP 랭킹 기준으로 13위, 국가로는 12위, 12위네요. 12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인구당 GDP 기준으로는 30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구당 3,100만 달러, 3만 달러, 3만 달러면은 3,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3,200만 원 정도 인구당 GDP가 나오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되게 작은 나라거든요, 사실. 되게 작은 나라에서 전체적으로는 12위, 인당으로는 3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또 이른바 잘 나가는 나라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은 되게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그게 어떻다는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면 최근에 제가 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기사가 조금 되게 좀 찝찝하게 나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온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게요.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최근 기사인데요. 머니투데이에서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OECD 국가 빈곤율 중에서 이제 미국 다음으로 2위다. 그러니까 17%.4의 빈곤율이 나왔다. 빈곤율이라는 것은 중위권 소득 평균 50% 이하의 계층의 비중이 17%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불명예스러운 거죠. 왜냐면 국가적인 순위 자체는 높았는데 빈곤율의 순위는 뒤에서 두 번째로 나왔으니까 미국이야 워낙 큰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를 벌어서 중위권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이면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냐, 그리고 빈곤하다라는 걸 정의하려면 어느 정도 정의를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어서 좀 자료를 찾아보게 됐어요. 통계청에서 이제 분기별로 가구당 소득 분표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보면 2000년 1분기까지 나왔는데 20년 1분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구당 소득은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530만 원. 근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당연히 사람들이 일을 할 테니까 근로소득이 대부분이겠죠.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이제 350만 원 정도가 나오면은 평균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50만 원인데 저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좀 더 세부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소득별로 5개를 나눴어요. 이분들을 나눴을 때 보면 적당히 3분위에 있는 경우가 한 270만 원 정도 가게 벌고 400만 원 정도가 4분이니까 20%씩이라고 봤을 때는 한 경제적으로 평균이라면은 딱 요 정도 사이다. 3, 4분기 평균에 들어가야 이제 평균치다. 그리고 이 밑으로는 이제 근로소득이 되게 낮다. 아마 1분위 세대는 연령대가 높으신 걸 보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49, 대한민국 인구의 뭐 중간값 정도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럼 인구수로 단순히 20%, 20%, 20%씩 나눴을 때는 아까 중간 밑으로가 이제 빈곤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럼 평균은 이제 350이 나와야 되는데 평균은 3, 4위 분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부터 뭐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뭔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350이 나오려면, 이렇게 350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오려면. 그리고 5분위는 갑자기 2배 이상 증가해 버립니다. 4분위 대비도.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체감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면은 이거를 연봉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 급여표가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을 이제 매년 조사를 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이걸 보시면은 아까 저 액수가 어느 정도의 연봉으로 환산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소득분위표, 5분위 소득분위표가 있었죠. 그 표를 첨부하면은 이제 분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중위권에 아까 나왔던 표가 270만원에서 440이었고, 아까 평균이 대한민국 35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350이면은 이제 이게 정부 통계는 보통 실수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공제를 포함한 월급 실수령이 여기일 겁니다. 35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은 연봉 4천만원, 뭐 맞벌이든 외벌이든 4천만원을 버는 사람들이 중위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저도 좀 낮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4분위 그리고 뭐 나아가서 2배가 되는 5분위를 보면 이분들이 어디를 보냐 보면 440입이니까 뭐 요쯤 되겠죠. 연봉 5천, 5,300. 그러면은 한 4분위쯤 된다. 그리고 5분위쯤 되는 분들은 이제 세금이 좀 많아지시기 때문에 요 정도 될 거예요. 연봉 1억. 1억 지금 한 830이니까 비슷하네요. 1억 정도 되면 한 5분이 된다 내가. 그래서 내 위치는 대충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외벌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봉 4천만원 받으면은 한 3분위 인구 절반 정도 되고, 4분위 5분위부터는 이제 여기는 뭐 한 상위 40%, 상위 20%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여기 보면 근로소득이 거의 없으신 분들 보면 170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로 빈곤하시냐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 170만 원이에요. 이 밑으로는 표에 나와 잡히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알바 하시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잡히질 않아서 대충 급여 생활자라고 하면은 대충 여기에 어딘가에 위치한다, 본인의 위치가. 그거를 인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요 밑으로 아니라면 그게 아직 빈곤하지는 않구나 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밑이라면은 조금 경제적으로는 좀 약간 월급 급여 근로소득 기준에서 되게 좀 빈곤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소득을 봤으니까 이제 소비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아까 세분화 시킨 표가 이 표였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계의 지출이 나옵니다. 그럼 벌었으면 써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요. 여기는 뭐 그래도 좀 여기서부터 2분위는 좀 벌기 시작하는데, 까는 이 손으로는 이제 버는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도 이제 간신히 흑자 BEP는 친다, 좀 남긴다, 뭐 여기서부터 많이 남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소득을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5분위로 그걸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뭔가 제가 설명을 할 때 이게 이렇게 이쪽으로 좀 치우친 느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여기서 보면 흑자가 많이 남냐, 적자가 남냐, 혹은 뭐 똔똔은 치냐, 조금 더 남기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여기는 사실 적자 가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흑자율을 어떻게 추정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2인 이상의 가구를 봤을 때는 5분위일 경우에는 적자가 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한 상위 10% 정도만 적자가 나는 거고 평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내가 적자가 날 확률이 15%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15% 안에 내가 들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1분위에 아주 하류계층으로 가시게 되면 절반은 적자가 난다. 기본적으로. 되게 타격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흑자가 날 수 있는 가구가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 이제 연봉을 올리든가 뭔가 이 밑에서 다른 사업 소득이나 뭐 이런 걸로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업을 뭐 하시는 분들은 좀 있는 거죠. 그래도 제법 이렇게 나름 뒤에서 뭔가를 새로운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재산 소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분위 빼고는 뭐 도움이 되질 않아요. 부자의 정의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내가 좀 먹고 살면서 미래를 좀 대비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어쨌든 소득을 늘리고 지출은 좀 줄여야 되고 뭐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럼 가게들은 아까 돈을 벌어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쓰냐?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가구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 당연하게도 이제 먹는 거에 제일 많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씁니다.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쓰고 나머지 뭐 교육,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좋아하는 교육과 여기 뭐 주거, 뭐 의식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15%, 20%, 30%, 30% 정도 의식주와 관련된 걸 쓰고 뭐 교통비,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40%, 그리고 뭐 통신비 이런 흔한 내용들을 사용하고 대충 이게 월 평균 가구당 소득 지표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구당 아까 3명 나왔잖아요. 그 표에서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 대충 내가 얼마를 쓴다. 이 평균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평균치를 넘어서는 뭔가 돈을 쓰고 있으면 내가 좀 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역시 이제 5분위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5분위로 나눠서 보면 아까 이제 가구가 3명 정도 된다고 했죠. 인당 3명씩 있어요, 보통. 이렇게 있는데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사실 먹는 거에는 돈을 잘 안 씁니다. 이분들은 어디 돈을 쓰시냐면 이렇게 교통, 요게 이제 차 사고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돈을 많이 쓰거나 특히나 상류주 20%라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시간을 많이 써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기타 뭐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 구조 자체도 되게 좀 차별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남는 돈을 대비해서 이분들이 뭔가 이런 거에 좀 더 투자를 하고 다른 거나 교통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고 먹는 거에 적게 쓰는데 아래로 갈수록 되게 생존 자체가 되게 서바이벌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보건까지가 다 완전 서바이벌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50%가 이게 넘어가면 되게 좀 타격이 크고요. 2분위와 3분위 뭐 사이에서도 3, 4분기는 뭐 격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격차가 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게 소비를 더 줄일 수 있냐라는 건데 어렵죠. 소득도 늘리기도 어렵고 소비도 줄이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가게들의 상황은 대충 이러하다 대한민국에서 그건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대한민국이 이제 인구당 이제 GDP로 감안했을 때 3,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현재 한국이 왜 자꾸 위기라 이런 상황인데 뭐가 위기냐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최근에 계속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인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천만 인구라고 하잖아요. 5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5천만 명 인구고 뭐 조금씩 늘어나죠, 이게. 최근에 이제 근데 정부에서 나온 이제 동향을 보면 우리의 구조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대에 몰려있는 나이가 점점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뭔가 줄고 있다. 그래서 이게 더 줄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줄어서 2067년이 되면 완전 노령화 사회, 평균값이 75세가 되는 그런 초고령 사회가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아까 보니까 점점 노년 세대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1분위에 속할 가능성도 높고 좀 되게 걱정이 되는데, 새로 막 뭔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라 자체가 뭔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거는 인구 자체는 지금까지는 이제 그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감소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보면 실제로 저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은 최근 20년쯤 여기 있지 않습니까? 30년쯤 되면 전 세계 평균을 이제 넘어서게 됩니다.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60년까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결정을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 이렇게 미래를 위한 사회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인구가 급속도로 노령화가 된다. 노인들을 더 일하게 만들든가, 뭔가 인구를 더 낮게 만들든가 이런 거죠. 사실은 한국은 2000년도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고령화 사회였는데, 옛날로 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이 트렌드가 이렇게 빨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뭐 추가적으로 추원이 없었으니까, 계속 낳는 사람만 낳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제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인구인 혼인과 출산을 보면, 전국의 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16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어요. 거의 2만 명씩 줄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2만 명씩 주는데 뭐 편차가 있지만 계속 줄고 있다. 그래서 이게 감소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1분기까지 나왔고 지금 5월달까지 나왔는데, 올해 또 잠깐 바짝 느나 했더니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예식장들 문 닫고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어떻게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큰 트렌드로 봤을 때는 계속 감소하는 추이로 이어갈 것 같다라는 거죠. 당연히 뭐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러면 아까 5천만 인구 중에서 23만 명, 25만 명, 많이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이 양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0.5% 정도의 인구가,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생산 연령 인구나 뭐 이런 거를 확충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못 하고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들이 이제 결혼해서 뭐 바로 출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의 이제 출생 수만 보더라도 해마다 급속한 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16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6년부터 급속한 감소가 하고 있고, 3만 명, 2만 명, 3분씩 계속 줄고 있다. 올해도 뭐 여지없이 줄고 있습니다. 1분기 때는 더 가파르게 감소했고요.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코로나나 이런 문제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뭐 낳고 싶지 않겠죠. 또 최근에 부동산 이슈도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는 걸 피할 수가 없고, 생산 연령 인구조차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인구 수는 결국 줄게 될 거다. 67년이 되면 아까 같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럼 다른 선진국도 다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17년 이후 통계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보면 OECD 국가, 또 전 세계 대표하는 상위권 국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 최하위 탑 1이 한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저게 이제 1 미만으로 떨어졌겠죠. 이렇게 계속 떨어졌으니까 0.9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구 자체가 계속 줄고 있다. 인구가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인구가 준다는 거는 뭐 일단은 뭐 고전적인 형태의 어떤 사람 베이스의 제조업이나 이런 뭐 생산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잃어가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말하자면 이제 그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내수 시장에서 소비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인구가 주니까 내수 규모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소비를 뭐 먹는 거나 이런 것도 상당한 뭐 내수의 차지를 할 텐데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먹는 걸 소비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시장이 많이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사회적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노령화 사회가 돼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이제 젊은 세대가 그동안에 뭐 이제 세금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들의 이제 복지를 이제 세수를 확보해서 복지를 이제 키워가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 세대가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완전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생각했을 때 젊은 세대라고 해봐야 여기 보면 이제 50대 언더예요. 50대 미만으로 봤을 때 지금 10대잖아요. 10대. 여기까지도 여기 딱 50살 빼면 지금 25살, 25살 정도 나이대 사람들까지만 해도 되게 좀 뒤를 보면은 그냥 좀 국가 자체가 좀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산다 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계속 일을 할 게 아니면 이제 이 자리를 내줘야 될 텐데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차차 뎁스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